조현호 씨에게 운동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외 출장이 잦은데 해외 나갔을 때도 항상 피트니스를 찾아서 운동을 하거나 숙소에 없으면 외부 나가서 1시간 정도 산책하기도 합니다. 20, 30대 시절엔 소위 몸짱으로 불렸고 40대 중반인 지금도 탄탄한 체격을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그의 몸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엄지발가락이 굉장히 부풀어 올랐어요. 이런 자세를 취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지죠. 왼쪽으로 이제 지탱할 때 이쪽에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왼쪽 발과 무릎에 찾아온 지독한 아픔, 통풍이었습니다. 통풍에 걸리면 왜 아픈 걸까요? 음식물에 포함된 단백질 속 아미노산 중 하나인 퓨린은 세포의 생명활동의 필수 성분으로 인체 에너지로 활용되고 나면 요산이라는 찌꺼기 물질이 돼 이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혈액 안에 요산의 양이 많아지면 요산은 뭉쳐져 결정을 이루고 주로 관절 주위에 조직에 달라붙습니다. 이때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외부 침입자로 착각해 공격을 하게 되면서 관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며 발작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진료를 받으면 술을 끊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시거든요. 음식으로 따지면 단백질 쪼갤 테고 그리고 뭐 기름기 있는 음식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절제해라라는 어떤 소견들을 들었고 저는 진단받고는 약을 이제 꾸준히 먹죠. 조현호 씨는 약으로 통풍의 원인인 요산의 농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걸 이제 덜 아프게 해주는 거고 또 붓기 오르기 전에 잡아주니까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이 약이 떨어지면 좀 불안합니다. 통증 관리를 위해 진통제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응급실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발을 한 달간 짚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줄여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조현호 씨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 적색육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운동 후 허기짐이 몰려올 때면 가장 먼저 고기가 떠오릅니다. 20대 초반만 해도 밥을 먹을 때 돼지고기 두구는 그냥 밥 반찬으로 혼자 통풍의 조짐이 아마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조현호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혈액 내 요산 농도를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관절의 염증은 전무한 상태. 그런데 요산 농도가 문제였습니다. 보면은 오늘 요산 수치는 8.5로 네. 올라가 있네요. 네, 굉장히 높네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요산 저하제를 드시기 때문에 예. 요산 저하제는 저희가 이제 요산 농도를 6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좀 많이 높으신 편이에요. 만약 혈액 내에서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결정화돼 관절에 침착이 되고 관절에 쌓인 요산은 관절염을 일으키고 변형 등 관절 이상이 발생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음주도 하지 않는 조현호 씨. 요산 농도가 낮아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조현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류를 잘 드시는 편이시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열심히 하시고요. 또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탈수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산을 높이는 요산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호발 요인들을 가지고 계시죠.
통풍이 관절 질환이 아닌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만큼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을 드시지 않거나 또는 이제 불규칙한 또 식습관과 그렇게 되시게 되면 다시 요산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을 할 때 탈수가 되거나 또는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통풍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요산이 높았던 분들은 평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높아질 경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철호 씨가 50년 지기와 외출에 나섰습니다. 더위에 맞서 몸보신을 하려는데요. 최철호 씨에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물은 싱겁게. 저는 싱겁게 먹어야 돼. 싱겁게 무조건. 육류 섭취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엔 고기 없인 식사를 못할 정도였답니다. 구운 고기, 예? 어디 튀긴 고기 이거보다 찐 고기, 삶은 고기 해가지고 조금 지방질 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주로 먹는 거죠. 옛날에는 삼시세끼 먹던 거를 지금 뭐 한 달에 한 2번 먹나? 잘 많이 먹어봐야? 대작을 해줘야 또 기분이 날 텐데. 50년 지기와 술 한 잔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선생님은 역시 안 드세요? 아유, 저 먹으면 큰일 나죠. 이게 술이요. 요산을 만들어요. 최철호 씨는 35년 전부터 통풍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안 울었는데 그냥 울음이 나와 자동으로. 너무 아파요. 맨 처음에는 여기만 그래. 근데 이러다가 몇 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게 발목으로 와요. 무릎으로 오고. 이게 요산이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마디, 손목 요산이 이쪽으로까지 와요 이제. 정기적으로 통풍을 관리하고 있는 최철호 씨. 관절 아프지는 않으세요? 뭐 발가락이나 발목이나 발등이나 무릎 안 아프시고요? 예, 제가 발병 초기엔 뼈가 녹아 관절 변형까지 확인됐고 관절 곳곳에 관절염이 발생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식단 조절로 현재 요산 수치는 안정 범위를 찾은 상태입니다. 네. 요산이 3.7로 뭐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이 없으면은 근력도 약해지고 뭐 호르몬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단백질은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뭐 기름진 뭐 갈비라든지 뭐 삼겹살이라든지 그런 거 대신에 콩이나 두부, 계란, 뭐 우유, 치즈 그런 것들은 요산을 이제 올리지 않는 단백질이에요. 통증이 없어도 통풍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이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사망률이 3배나 증가합니다. 요산이 관절에도 쌓이고 콩팥에도 쌓이지만 혈관에도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 혈관에도 이렇게 요산 덩어리가 박히게 되면은 거기에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뇌경색,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심장으로 가게 되면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협심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남성애 같은 경우 성기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발기부전 같은 그런 증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통풍 진료가 끝났는데 병원에 떠나지 못하는 최철호 씨. 10년 전 콩팥병 진단을 받았는데 통풍 때문이었습니다. 요산이 높으면은 결국에는 그게 콩팥에 침착이 되고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신장이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통풍 환자들 당연히 이제 통풍을 치료하심에 있어서 신장 기능이라던가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그쪽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같이 콩팥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요산 생성과 콩팥 부담에 관련이 있는 만큼 단백질 과잉 섭취를 경계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신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콩팥에 부담이 더 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결국 콩팥병이 있는 경우들은 저희는 단백질을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0.6에서 뭐 한 0.8g per kg 이하로 이제 감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철호 씨는 통풍 합병증으로 부정맥과 심근병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로 시작된 병의 굴레, 끝이 나질 않습니다. 아,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런 생활을 했을까 하는 후회는 했어요. 병원에 오면은 그냥 과마다 다 다니, 류마티스 내과, 순환기 내과, 신장내과 이렇게 막 과마다 다니는 그 기분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많이 솔직히 힘들어요. 건강해지려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는데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겠네요. 네, 과다 섭취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국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이 50세 이상 성인 약 6천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열량의 20% 이상을 단백질로 섭취하는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경우에요. 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1.8배 높았습니다. 더 높아요? 네, 특히 암 사망률은 4.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연령별로 이제 단백질 섭취량을 봤더니 특히 노년층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노년층은 일부러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사실 단백질을 먹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가 안 되셔가지고 그런 음식 먹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걸 너무 안 드시면요 근육에 힘이 없죠. 그러면 관절에 더 많은 무게가 가기 때문에 관절염이 더 악화되고 더 안 움직이시니까 근육은 더 약화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보행이 어려우시니까 앉아 계시다가 욕창이 생겨서 사망하고 이런 아이고. 나쁜 사이클을 돌 수 있기 때문에 꼭 단백질은 몇 끼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올해 64 박수정 씨.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뭐 노래 내 맘대로 안 나오네요. 배에 힘이 딸리면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죠. 복식 호흡하고 몸 일으키기도 하고. 박수정 씨는 오랜 시간 요가로 건강을 지켜왔는데 얼마 전 근육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줄어드는 근육이 걱정돼서입니다. 아야. 우리 뼈나 이런 걸 다 받쳐주는 것이 근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뼈 건강도 중요하지만 근력이 탄탄해야 그 기둥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 같아서 그게 이렇게 그냥 아쉽고 세월이 어디로 갔나 싶네요. 운동이 건강관리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영양이죠. 혼밥이 잦은 박수정 씨. 하루 3끼를 챙겨 먹긴 하는데 매번 상을 차리는 게 꽤 번거로운 일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얘하고 반찬 하나 정도를 차려서 반찬을 다 먹어요. 그러면은 일식 1찬 정도 국 하나 이 정도예요? 제일 좋아요, 그거. 아, 반찬 하나에 국 하나요? 네. 단출한 식사는 박수정 씨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체성분 분석 검사로 근육량을 확인하고 악력과 보행 속도 등을 측정해 근 감소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박수정 씨. 전신의 체성분을 측정해 근육량을 평가한 결과 근육량 감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 감소 진단이에요.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2.5부터 이렇게 골다공증 진단이 됩니다. 2.5보다 높을 때는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게 됐는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로 골다공증에 해당이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10년, 20년 뒤에는 근감소증에 빠지실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교수님
그것도 말씀을. 박수정 씨의 근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영양 상태가 지목됐는데요. 식단 분석 결과 밥에 반찬 하나 혹은 국 하나 이런 식습관이 단백질 부족을 불러왔습니다. 전체적인 영양 섭취에 에너지, 킬로칼로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단백질 섭취도 많이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적정한 칼로리를 하셔야지 활동을 더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 현재 54g을 하루에 섭취를 하셨는데 근 감소증을 예방하시기 위해서는 하루에 20g 정도 단백질 섭취를 더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박수정 씨. 식사 준비 중인데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생선류에 있는 단백질? 그것도 좀 드셔야 된다 해서 내가 저는 무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갈치조림. 단백질 부족 등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인해 근 감소 시작과 골다공증을 진단받았고 영양 개선을 권고받았었죠. 그렇다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남녀 구분 없이 성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약 0.9g, 운동을 한다면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60kg이면 단백질 55g을 챙겨 먹는 식인데요. 계산이 어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매 끼니 단백질 주요 급원 한 가지를 먼저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품으로든 채우면 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그다음에 사실 우유에도 단백질이 좀 적지 않게는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바쁘면 간식으로 우유 한두 개 정도 드시는 방법도 있고 식사하실 때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적어도 한 가지는 꼭 끼셔야 되고 2가지 정도 골라서 먹자. 그렇게 해서 3끼를 채워 드시면은 단백질이 부족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64살의 자신에게 단백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박수정 씨. 단백질 챙겨 먹기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단백질의 양을 계산하는 수고 없이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 한두 개를 챙기면 되니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에 먹는 양을 따로따로 먹어도 하루에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먹지 말고 아침에도 골고루 또 메인을 하나 단백질을 준비를 한 다음에 점심에도 골고루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골고루. 어쩌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단백질 섭취에 있어 조화와 균형은 건강한 내 삶을 위한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렸는데 뿌듯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어느 한 음식 하나의 영양소에만 꽂히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래 먹지도 못하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한국인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 형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속에서 다 본인이 권장량을 따라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근력 운동이 같이 돼야 된다는 점, 그거 하나만 또 명심해 주시면은 못 붙을 그 근육량은 없죠. 근육 생각해서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먹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노년층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근육 감소되는 게 더 빨라지실 거니까요. 노년층일수록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연구 결과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본인이 한 50대, 60대 초반에 먹었던 양만큼만 먹어라. 그 정도만 끼니 거르지 말고 드시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단백질 하면 맨 처음에 이제 고기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어 좋긴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기름이 많다는 거죠. 동물성이니까. 예,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아쉽게도
동물성 지방이 제공하고 있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하고 번갈아서 드시는 게 아주 좋고요. 교수님, 뭐 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취재하고 뭐 바쁘다 보니까 삼시세끼 이게 단백질을 따로 섭취하는 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한 번에 몰아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건 좀 어떨까요? 한꺼번에 몰아서 먹으면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아서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는 단백질, 나가는 단백질의 균형을 우리 몸이 잘 잡아주는데 몰아 먹으면은 과다하게 들어온 양은 그냥 배설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먹고 나서 근육으로 붓고 잘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몇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게 근육으로 우리 몸의 대사 반응을 조절하는데 훨씬 이롭습니다. 이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양질의 단백질을 내 몸과 내 상황에 알맞게 먹는 것. 이 단백질 섭취의 핵심은 조화와 균형입니다.